안녕하세요. 마정물입니다. 어제 어떻게 보름달 보고 소원들 잘 비셨어요? 오늘은요, 이런 내용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에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나? 우리가 늘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는 거 그런 거죠. 장사가 안 되는데 왜 안 될까? 내가 힘든데 왜 힘들까? 앞으로 어떻게 될래나?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불안한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 한번 해봤어요. 앞으로 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되게 의외로 간단하고 쉽거든요, 그게. 자,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한 번씩 또 구글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자, 구글에 들어가서요, 간단해요. 2040 숫자만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내가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럼 그 뒤에다가 숫자 뒤에다가 서울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2040만 넣었는데 이런 것들 나와요.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서울 도시기본계획, 뭐 여러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다가요, 서울을 일단 먼저 검색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서울, 그러면은 2040 서울 플랜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게 들어가 보시면, 아니면 이렇게 도메인만 보셔도 알 수가 있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올라온 건지 어떤 광고 사이트에서 올라온 건지 그걸 먼저 보시고요. 거짓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관에서 그 발표된 걸 검색을 하시면 제일 좋죠. 그래서 2040 서울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아예 도시계획에 관련된 그 플랜 2040 서울 플랜을 소개를 하는데요. 자료실에 보고서를 들어가 보시면은요, 자료들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40 시민계획단 1차 회의, 뭐 2차 회의, 이래서 회의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현재는. 자, 뭐냐면 2040년까지 서울이 도시를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내용들인데, 제가 2017년도 폐업하고 16년도 폐업할 당시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좀 암담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 여기 나오죠. 2030 서울 플랜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미리 좀 알고 우리가 대응을 해간다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조금 덜 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리려고요. 자, 그래서 저는 2040이 아니라 지금 2040은 아직 그 계획 단계예요. 추진 단계예요. 그래서 2030 도시계획에서 이런 거 본 거 있어요. 생활권 계획에 보시면은요, 서울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간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좀 2040년까지 어떤 변화가, 이건 2030년까지니까 이제 앞으로 한 10년 안에는 이 계획대로 많이 진행이 됐겠죠.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요, 도심권의 변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주요한 건 이거예요. 서울을 5개 지역으로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심권이라고 그래갖고 한양 도성권이라고 그러죠. 용산구, 중구, 이게 뭐 종로구인가요? 이렇게 해서 중심권 3개구, 그 다음에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으로 크게 5개로 서울을 구분을 지어서 도시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 교통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나오죠. 한양도성 중심권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교통망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 하는 것들, 이런 거 발전 구상 한번 보시고,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고 궁금하신 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강남과 뭐 강북을 연결하는 라인이라든가 동부간선도로 지하역,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들 있죠? 이건 이제 아마 중심 상업지역이 될 거예요. 중심 상업지역은 이렇게 강북, 동부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동부권에서는 강북이라고 말하죠. 저희가 흔히 망우역 중심의 뭐라 그러죠? 상업지역, 미아역 중심의 상업지역.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면목, 요 조그만 박스를 잘 보세요. 조그만 박스를 보시면 제기동은 양령시장을 특화시키겠다. 성수동은 수제화 특화지구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면목동 같은 경우는 봉제산업 특화를 시키겠다. 뭐 이런 특화되는 그 도시 기본 계획들, 산업 기본 계획들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상암 수색 지역도 요 분홍색의 상업 지역. 이 지역이 아닌 지역들의 상업은 굉장히 아마 열악하고 힘든 조건들이 될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든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 집중적인 상업 지역 외적에서 자영업을 하기가, 버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예. 온라인 거래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또 서울의 인구 변화도 많이 생겼고, 산업 변화도 따라오기 때문에요. 이런 특화 지역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깊은 고민들을 해보시고요. 그래도 뭐, 살아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만큼 자영업이 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더더욱 어렵다는 거, 그런 것들, 내 주변에 도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이런 것들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그런 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은 뭐 어떤 특화 지역들, 그리고 전철 교통의 변화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보실 수 있는 것들, 좀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는 것들, 변화되는 모습 미리 한번 확인들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인구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 변화에 맞춰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고, 저도 이것 통해서 제가 폐업을 2017년도에 그 아까 봤던 동부권 그쪽에서 포기를 했는데, 그런 거죠. 포기를 했을 때 제가 있던 지역은 이런 거예요. 여기죠. 망우. 여기에 제가 포기한 이유는 재래시장들이 많아요. 그 중량구 쪽에는. 근데 그쪽에도 상업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중심 상업 지역이 망우역으로 바뀌는 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거예요. 이 망우역에서 이쪽 구리 남양주 쪽으로 그러니까 그 서울 외곽에 신도시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창동 상계동이라든가 망우역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그 외곽에 있는 그 고속화철도 GTX라고 그럴 건데 그게 언제 개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환승역 역할을 하는 상권들은, 그러니까 주요 교통수단의 환승역이 되는 상권들은 상업지역으로 살아남겠지만 기존의 서울 내에 있던 지하철역이 역세권이라는 얘기는 이제 끝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경이 더 넓어졌어요. 이제 경기도 외곽까지.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역세권이 역세권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여기 보시면 뭐 KTX 동북부 연장 해가지고 KTX가 창동역까지 이어지고, 이런 교통 변화와 사람들의 이동에 따른 변화가 상권 역시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저는 제가 버틸 여력이 있다면 이걸 한번 살려보고 싶었어요. 면목동 봉제특화 산업. 그래서 어떤 남들이 하지 않았던 창업 아이템. 이 봉제 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밥과 먼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특화 지역 앞에 어떤 규모가 조금 되는 셀프 식당, 가격은 저렴하고 양은 뭐 마음껏 드실 수 있게 뷔페식으로, 그리고 또 퇴근길에 도시락식으로 이렇게 남은 반찬들을 소포장을 가지런히 해놓고 이렇게 퇴근길에 사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또 저렴하게 바쁜 직장인들한테 반찬 만들 수 없는 그런 바쁜 직장인들한테 저렴하게 공급도 하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요식 아이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 일단 서울은 이렇게 해서 보셨다시피 서울 플랜이라는 이런 도시가 변화될 수 있는, 변화되는 과정들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주소 2040 서울플랜.com, 이거는 제가 하단에 링크를 오늘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내일 아마 어떤 그 귀농에 관심 있는 젊은 친구 한 분이 오실 건데, 그런 거죠. 자, 2040 경기도 쪽이에요. 의정부에서 온다고 하는데 2040 경기도를 한번 볼까요? 경기도권은 어떻게 번하는지 숫자 다음에 경기,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네요. 경기도의 그 정책 연구 그 자료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경기비전 2040. 네, 그래서 쭉 보시면 온나라 정책 연구 시스템, 경기비전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를 한번 보자고요. 저희는 제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보시면 경기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경기비전이라는 그 저기를 만드는데, 여기 원문 보기가 나오네요. 원문 보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2040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라고 그래갖고 보고서가 나와요. 그럼 이 보고서를 본 보고서 바로가기, 요약 보고서 바로가기, 그냥 요약 보고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 보고서가 나오는데 한 번씩 넘겨볼게요. 뭐 그냥 큰 그림들은 넘어가고, 뭘 연구하냐면 이런 거죠. 인구가 변화되는 거. 자, 그래서 확대를 조금 해볼까요?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경기도 인구가 서울 인구를 많이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2010년, 15년, 20년, 25년, 30년까지의 인구 변화를 예상한 수치가 나오는데, 자, 전체 인구가 1100만에서 1200만, 1270만, 1300만, 1320만 가까이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도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노령 인구는 지금 2020년이죠. 2020년, 25년 사이에 고령 인구는 약 5만 명 이상이 증가가 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인구 변화들을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정책들이 변화가 되는지, 저런 인구 변화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 번쯤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 중요해요. 경기도권에서는요. 자, 뭐냐면 그 생활 시간대를 나타난 건데요. 자, 이 노란색으로 표기된 지역이 보이실 거예요. 얘가 어디로 갔나? 자, 이 지도에 보시면 30분대의 거리, 요 노란색이 진한 거리는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한 그 교통거리고요. 그 다음에 1시간대 거리, 요 밤색. 자, 여기가 아마 세종시쯤 될래나요? 세종시쯤 될 건데, 뭐 한 40분, 50분, 90분에서 120분,
대전, 세종시 그쯤 될 것 같은데요. 120분으로 밝게 표시가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다이렉트로 고속도로가 뚫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제 대전과 서울은 1시간 반, 1시간 거리의 생활권대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 재밌는 거 하나 더 있죠. 강릉이 나오죠. 다른 데는 300분 이상. 300분이면은 6시간인가요? 5시간대 그렇게 나오는데, 강릉은, 보시면 뭐, 이 정도 색깔, 이 정도 색깔, 1시간, 2시간 거리? 그렇게 줄었어요. 왜 그러냐? KTX가 평창 통해서 강릉까지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 반경이 색깔로 표시되는 거, 이런 것도 한 번쯤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조금씩 알고 준비를 한다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지 않을까 싶어요. 충청권 성장과 서울시 뭐 많이 있겠죠, 내용들이. 얘를 좀 축소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축소를 시켜야 되나? 축소를 어디 가서 시켜야 되죠?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축소를 시키는 거구나.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되는데 바보예요. 도시 변하는 거에 관심을 놓고 사는 지가 한 3년 되다 보니까요. 이런 것도 자세히 꼼꼼하게 안 챙겨보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미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계획은 못 세우더라도 이런 것도 한 번쯤 볼만 합니다. 자, 보시면은 경기도 그 주변에 산업에 관련된 건데 이런 거죠. 여기서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경기도권 자료만 보더라도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남북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는 뭐 통일이 되네, 전쟁이 되네 이런 거 갖고 이슈를 만들고 막 뉴스를 시끄럽게 만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정책들은. 그래서 어떤 자기들 뭐에 따라 이제 국민들을 막 혼동을 주는데 전쟁이 날 것처럼 막 혼동을 주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게 국토는 그들이 떠드는 것과 상관없이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주로. 자,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개성과 파주를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동두천, 포천에 대한 개발 계획도 나와요. 이 동두천, 포천 같은 경우는요. 이어지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뒤로 가면 나올 거예요. 금강산 관광과도 이어지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이곳 동두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동두천 같은 경우는 염색 피혁 산업이 발달될 것이고 포천에는 섬유 가구 조립금속이 있을 것이고 IT 남북 협력으로 해서 파주 쪽에 개성공단과 IT 섬유 기반된 개성공단의 얘기겠네요. 그런 게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정밀기계 전자부품 파주 쪽에 있을 것이고 양주에는 섬유 가공이 생길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둔 외국이 어떤 산업 외부 경기도가 어떤 산업 구조를 가지고 도시가 변화가 되는지 미리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조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LG 같은 경우 지금 배터리 공장인가요? 파주 쪽에 굉장히 크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파주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정부에서 어떤 그런 근거 없는 얘기들을 믿고 기업들이 움직이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서민이 잘 모르는 거 정보들 이런 거 알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부동산 갖고 돈 버나 봐요. 이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아니까.
자, 그래서 우린 뭐 투자는 못 하더라도 관심 있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도시, 아까 서울을 제외한 외곽 도시들이 GTX, 고속화도로로 해서 순환철도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이 외곽 철도들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요런 교차되는 요런 지역들은 환승역 역할을 하면서 발전이 더 잘 된다는 거. 그런 것도 한 번쯤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나오네요. 자,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동두천, 철원, 원산, 안병까지 해서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 리조트장이 연결이 될 거라는 것들. 그죠? 그래서 내일 아마 의정부 쪽에 있던 어떤 친구가 귀농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들러보신다는데, 제 생각은 그러네요. 의정부에서 귀농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동두천 쪽에 어떤 귀농 정책이 좋은 게 있다라고 그러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귀농을 활용한, 그리고 뭐 아마 모르긴 해도요, 이 동두천에 땅값들 지금 엄청 올라 있을 거예요.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애들 때문에 벌써 투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런 관광지들이 생기면요, 그런 거 있죠. 동두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쭉 얘기가 나올 건데, 독일 같은 경우가 그랬죠. 분단 국가로 있다가 통일이 되고, 그죠? 그런 경우들은 이제 유휴 재산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갖고 뭐, 동두천 같은 경우는 미군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미군 기지를 활용한 어떤 개발이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어떤 관광 자원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그리고 산업도 좀 발전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심히 공부를 하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은 서민들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기회가 생길 거고, 특히 우리 젊은 청년분들 그런 거예요. 이런 정보들 거짓 뉴스 휘둘리지 않고 내가 모르는 일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시려면요, 많이 축적하시려면 관심 있는 기관들의 뉴스레터를 꼭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그 뉴스레터를 활용하고 누가 뭐뭐라 카더라 말고 있잖아요. 내가 찾아서 정보를 뉴스레터를 통해서 어떤 관심 있는 정보를 얻게 되고 그 분야를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건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나만의 지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친구들보다 경쟁력을 더 갖출 수가 있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벗어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제 분야, 산업 분야, 그리고 또 혹은 기업들도 금융 분야 운영하는 거 많거든요. 제 거 뉴스레터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자본시장연구원이라든가 국제금융센터라든가 또 보면 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포스코경영연구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뉴스에서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갖고 뉴스 안 보려고 뉴스레터 걸어놨어요. 저는 진짜 나오는 얘기들 보려고. 이런 거 잘 안 봐요. 저 그냥 연예인 얘기나 어쩌다가 하나 나오면 그런 거나 한번 보고 말까, 드라마 얘기나 나오면 한번 보고 말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자료들 많이 활용하시라는 거. 그러면은 미래가 조금은 덜 불안하고 내가 그 변해가는 세상을 어떻게 맞춰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대응해 가기가 쉽다는 거. 그래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50살이라고 소개드렸잖아요. 50살을 헛살면서 하나 남긴 게 있다면 이런 거죠. 가짜뉴스에 뉴스에 안 속는 거, 있는 거 다 까먹고 배운 거는 어떻게 준비를 앞으로 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뭘 활용하고 어디 가서 그 정보를 얻고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이제부터 시작해도 아직 늦진 않잖아요. 뭐 100살을 산다는데 이제 전반전 끝났고 후반전이니까 전반전에 뭐 조금
한 골 내주면 어떻습니까? 후반전에 2골 넣으면 되는 거죠. 그쵸? 하여튼 젊은 분들 힘내시고요. 자영업 관심 있게 하실 때는 보다 폭넓은 정보를 좀 습득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출발해 보시고 뭐 보셨다시피 2040년까지 계획이에요.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그 중에 이제 내가 어떻게 첫걸음을 잘 딛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대응 전략 할 수 있는 거 기획 잘 하셔가지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마중